여기 서울에서 열린 국제방산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군사 기술과 관련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와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 군사 균형을 뒤흔들 이 회의에서 대체 한국에 관한 어떠한 사실이 밝혀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입니다. 군사 기술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사실과 데이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이나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냉정한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누군가는 제 태도를 차갑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업계에서는 감탄이나 기대 같은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실질적인 성과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새로운 군사 기술을 평가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요. 한 나라가 급부상한다고 해서 고지곳대로 믿지는 않아요. 방산 시장에서 진정한 강자가 되려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최근 한국이 방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말 세계 군사 질서를 흔들 만큼 중요한 변화인지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 한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진짜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의 변화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번 방문이 제 예상대로 끝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지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야 한다는 초청을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군사기술연구원으로서 여러 방산 컨퍼런스를 다녀봤지만 한국이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유럽과 미국이 여전히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냥 기술을 따라가는 정도일 거라고 짐작했어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단순한 신흥국의 성장이라고 보기엔 뭔가 달랐어요. 특히 미국의 반응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이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기사, 한국의 무기가 기존 서방 무기보다 더 우수할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폴란드가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구매했다는 뉴스는 충격적이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건 단순한 가성비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이쯤 되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한국이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군사 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국가 인프라 수준을 보면 대략적인 기술력을 짐작할 수 있어요. 서울은 그동안 방문했던 어떤 도시보다도 정돈되어 있었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면서도 곳곳에서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인상적이었던 건 컨퍼런스 행사장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행사 분위기도 무척 진지했어요. 보통 이런 방산 전시회는 홍보 목적이 강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컨퍼런스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시장 곳곳에서 실무진들이 한국 무기의 성능을 분석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한국산 무기 시스템의 세부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전시된 무기들을 보면서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존 서방 무기를 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특히 AI 기반 전투 시스템과 자율 무기 플랫폼은 유럽에서도 아직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까지 왔다면 단순히 신흥 방산국으로 치부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간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 유학생 유키오는 한국 무기를 평가절하하면서 한국이 서방 기술을 그대로 따라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방산 기술은 원래 기존의 개념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행사장에서 본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응용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기존 개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무기 체계를 혁신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한 동맹국의 기술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변화를 고려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협력할 새로운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세계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측 고위 관계자가 저를 찾아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으며 한국이 단순한 군사 파트너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민했어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의미였어요. 한국이 정말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저는 회의에 참석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 방문이 단순한 컨퍼런스 참석이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의 변화를 목격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강한 예감을 받았어요. 비밀 회의가 열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고민이 됐어요. 방산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많은 회의와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해봤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대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이런 극비 회의를 여는 걸까요? 초청을 받은 이상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회의 장소로 이동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회의실 내부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대표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배치되어 있었고 다양한 국가의 군사 관계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궁금했어요. 미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듯 보였어요. 지금부터 논의할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나 군사 협력이 아니라 한국이 과거의 군사 약소국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을 뒤흔들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스크린이 켜지자 다양한 자료들이 표시되었어요. 미국 대표는 한국이 최근 개발한 AI 기반 전투 시스템을 강조했어요. 실시간 전장 분석과 병력 배치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기능을 갖췄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속도와 기동성이 서방 국가의 무기 시스템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한국의 무기 생산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자동화 공정을 적극 활용해 기존 무기 생산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빠른 대량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AI 전투 체계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어렵게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한국이 이만큼 빠르게 발전했다는 점이 의외였어요. 하지만 일본 측 인사들은 바로 반발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근본적인 기술력은 결국 서방에서 온 것이며 한국이 군사 강국이 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낮게 평가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어요. 미국 대표는 일본 측 인사의 발언에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생산국 정도로 여겼지만 이제는 다르며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일본 측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미국과 유럽 관계자들이 점점 한국의 기술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국 대표는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출국을 넘어 세계 군사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방산 산업을 하나의 첨단 기술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군사 기술이 단순한 무기 제조를 넘어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군사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고 있었어요. AI, 반도체, 로봇 기술을 접목해 무기 생산을 가속화했어요.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서방 무기보다 더 경제적이면서도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기존의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전략적 협력국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뒤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어요. 일본은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과장되었다는 기사들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퍼졌어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긴 했지만 결국 서방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단순한 대체제일 뿐이라는 논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보도가 그냥 흔한 경쟁국 간의 견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일본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도 한국의 성장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흘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려던 몇몇 나라에는 경제적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어요.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신흥 방산국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군사 시장을 뒤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미국에서도 전략 분석가들이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자동화 방산 시스템이 기존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런 견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계 최강 수준의 방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더 빠른 생산과 강력한 성능을 무기로 삼고 있었어요. 저는 직접 한국의 차세대 무기개발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기존의 방산 공장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제가 유럽과 미국의 방산 공장들을 방문했을 때는 여전히 수작업과 숙련된 노동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대부분의 과정이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어요. 로봇이 부품을 조립하고 무기 생산 과정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생산 속도였어요. 기존 유럽 국가들이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대량 생산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그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도 AI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험 단계를 대폭 단축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한국이 단순한 방산 강국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을 견제하려고 했어요. 일본은 유럽과 미국의 로비를 시도하며 한국 무기의 품질을 의심하도록 만들려 했어요. 한국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기존 서방 무기 체계를 버리고 한국산으로 교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한국 무기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 무기는 기존 무기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중국도 더 강경하게 나왔어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하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어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였어요. 기존의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제 중국이 아무리 견제를 해도 한국의 성장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한 신흥 방산국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은 세계 군사 질서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였어요. 기존 당대국들이 무기 시장을 장악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무기 생산 방식과 기술력은 기존 서방 국가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었어요. 유럽 국가들은 기존 서방 무기보다 한국 무기가 더 가성비가 뛰어나고 더 빠르게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미국조차도 한국의 성장세를 주시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소를 떠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더 이상 신흥 방산국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일본과 중국의 견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런 방해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세계 군사 시장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을 떠난 후에도 머릿속은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은 기존의 군사 패권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 만한 요소들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세계가 이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이 군사 기술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성장하는 신흥 강국으로 바라볼 뿐, 지금 당장은 자신들의 군사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생산력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전환점이었어요. 방산 시장이 서서히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멀지 않았어요. 제가 돌아온 유럽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폴란드와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 이후 서유럽에서도 한국산 무기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독일과 프랑스제 무기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지만 한국산 무기가 더 저렴하면서도 성능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 군사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의 자동화된 방산 생산 시스템과 AI 기반 전투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은 이제 단순한 신흥국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 방식의 등장으로 해석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 대한 견제도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한국의 군사 기술이 서방의 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외교적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을 막기 위해 여러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주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압박이 한국의 성장 속도를 늦출 수는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독립적인 방산 체계를 구축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고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 개발될 때마다 국제사회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한국에서 봤던 혁신적인 기술들과 빠른 성장 속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무기 제조국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저는 결국 몇 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공항에 내리면서도 이곳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실 도시 풍경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신흥 방산국이 아니라 세계 군사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어요. 이제는 한국을 배우고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한국이 방산 기술력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된 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기존 강대국들이 걸어온 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어요. 미국과 유럽이 오랜 시간에 걸쳐 군사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면 한국은 가장 최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속도로 발전했어요.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이 아직 도입하지 못한 AI 기반 전투 시스템을 한국은 이미 실전 대체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던 전쟁 방식이 이제 AI의 실시간 분석과 자동화된 작전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무기 생산 방식도 기존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보통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대량 생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생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어요. 다른 나라들이 몇 년이 걸릴 일을 한국은 몇 달 만에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방산 강국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과거 한국을 견제하던 일본과 중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일본은 끝까지 한국 무기의 품질을 깎아내리려 했어요.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어요. 기존 무기 체계를 한국산으로 교체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성장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외교적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을 방해하려 했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중국의 압박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결국 일본과 중국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계속 한국을 견제하다가 스스로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협력해서 이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결국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평가절하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었어요. 미국조차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생산국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군사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군사력 세계 1위 국가지만 한국이 없으면 군사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는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마저 변화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제조국이 아니라 세계 군사 시장을 재편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무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군사 기술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기존의 전쟁 방식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이번 국제안보 포럼은 그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처음 한국에서 열린 방산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세계 각국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연구진을 파견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참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미국과 유럽이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방문한 한국의 차세대 전투 시스템 연구소는 그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기존 군사 기술이 사람의 판단과 수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한국은 AI와 로봇 공학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전투 체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무인 전투기가 전장을 지휘하며 자동화된 방어 시스템이 스스로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이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군사 강국이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나라가 되고 있었어요. 그 연구소에서 본 장면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몇 년 전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던 저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 무기 시장에서 의미 있는 존재감을 가질 수 있을지 의심했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몇몇 첨단 기술이 뛰어난 것과 세계 군사 시장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서 펼쳐진 현실은 제가 알던 군사 강국의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존 무기들을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전쟁의 방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AI가 주도하는 전장, 무인 기계들이 정밀한 전투를 수행하는 모습, 전쟁의 속도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는 변화. 한국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지난 수십 년간 고수해온 방식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본 기술들은 단순히 놀라운 수준을 넘어섰어요. 미래 전쟁의 흐름이 한국의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방산 국가가 아니라 세계 군사 시장의 흐름을 바꿀 나라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연구소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 군사 질서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었어요. 기술력, 생산력, 그리고 전략적인 영향력까지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국과 유럽이 여전히 군사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기존 강대국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을 참고하고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이 서방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군사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이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성장을 단순한 신흥 방산국의 발전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군사 패권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저는 직접 목격했어요.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두 눈으로 그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밝고 역동적이었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앞으로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제가 알던 군사 패권의 공식이 완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지켜왔던 질서는 이제 한국에 의해 다시 정의될 거예요. 저는 그 변화를 목격했고 그 파장이 앞으로 얼마나 거대할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군사 패권을 주도할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